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 멘토님께서 선정해주신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담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 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기버. 두 번째, 매처. 세 번째, 테이커.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에서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대략의 느낌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받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기버가 있다고 하거든요. 최상위 등급에 있는 성공한 기버. 그러니까 모든 끝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이 기버의 기질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한 기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구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매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되게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주고 또 자기가 줬으면 그 사람한테 받는 거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셈이 좀 정확한 사람들이고요. 마지막 테이커라는 사람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누군가와 항상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자기의 이득을 더 먼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버가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테이커에는 왠지 뭐 나쁘니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달리 테이커 기질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고성과자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뭔가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테이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안목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 주변에 이제 이런 거죠. 내 주변에 5명의 사람들의 평균이 나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짐 론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5명의 평균이 나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흡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 그룹에서 이들의 평균을 높여주는 사람인지, 내가 이들의 평균을 떨구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인 파워도 없어. 그러면 내가 얻어가려는 생각으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생각 자체가 테이커적인 기질인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기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이죠. 그래서 기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기버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남한테 주기만 한다고 그 사람의 기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뭔가 줬는데 쓰레기를 줬어요. 그 사람은 기버인가요? 내가 쓰레기를 줬는데, 쓰레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남한테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기버인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불필요한 물건을 남한테 줬다고 저는 그거를 기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이 그 쓰레기를 준 이유는 나는 이게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도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안 쓰지만 얘한테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줘요. 이 아이는 이 재산으로 인해서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삶에 아무런 결핍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은 재산을 물려줬지만 그 부모의 재산 덕분에 아이는 오히려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뭔가 이 아이도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열정과 동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야 될 이유, 결핍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인생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깊은 행복감 대신 순간적인 쾌락만을 쫓아서 내가 물질을 소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쾌락만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준 행위가 과연 선하고 좋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줬을 때
내가 준 걸로 이 사람이 자기도 사실 이득을 얻어야 하고,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얼마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좀 넘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제가 돕고 싶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고, 3개월 좀 넘게 제가 세일즈업을 이제 들어가서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룹이 한 3그룹 정도 있었어요. 3그룹 정도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돕는다는 건요, 내가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도우려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용기도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저한테 익숙하지 않던 무언가를 하려면 저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이거를 쓰는 것만으로 제가 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거야. 둘이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이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시간을 보냈고 가서 마음의 위로는 해줬지만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뭔가 그런 위로하는 시간을 쓰는 대신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금전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지금 수입이 부족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지출 관리를 잘 못하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 문제인지 자기 주변의 문제인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 맞게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픽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사실은 이게 진짜 돕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돕는다는 것이 진짜 돕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돕는 행위가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타인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 조건, 잘 모르는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주는 거 뭐부터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돕는 거 아니고요. 능력부터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위한 목소리를 낼 때, 타인을 위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원래 나의 기질에 역행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내 원래 그 생각과 내 원래 행동 패턴과 내 원래 그런 습관이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용기를 내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능력이 없이는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능력부터 향상시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돕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처럼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멘토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돕는다는 행위 자체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타인을 나보다 더 먼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역시도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실 좀 멍청한 생각이었지만 제가 저보다도 타인을 돕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분명히 제 시간과 제 자원과 제 어떤 돈과 제 에너지를 쓰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이게 저한테도 이득이 돼야 돼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고 이 상식이 이 상식이 make sense 해야 이 상식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야 이게 오랫도록 지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어떤 실제 수준이 그렇게까지 내가 막 마음이 태평양도 아니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이건 진짜 오만한 생각이에요. 자기의 그릇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오만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오만한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그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오래도록 그걸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최상위 그룹에 있는 이제 그 기버들, 캐나다의 어떤 봉사상을 탄 사람들을 조사를 자세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에 다른 점이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이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타인의 이득만큼 자기 자신의 성취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을 돕는 행위가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내 목적 안에 부합이 돼서 그 안에 같은 카테고리로 연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내 성취, 타인을 돕는 일이 나의 성취와도 연결이 되니까 오래도록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명예로운 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를 저는 주제파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깜냥, 내 그릇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결과를 내는 게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고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정말 돕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내가 기버다, 내가 남을 돕는다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 기버, 매처, 테이커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저도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버라고 하는 이 속성을 들여다보면 사실 저는 인생에서 진짜 그렇게 기버인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봤던 그냥 가장 극단적인 기버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은 저의 멘토님이시거든요. 저의 멘토이신 개미 멘토 아이스강 대표님인데 사실 저의 멘토님은 참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냐면 어떤 거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되게 신경 써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나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 걱정이 항상 먼저 앞서 있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은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극단적으로 도우세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나랑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면 알면서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줘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나. 근데 대표님이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언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정말 끝점의 부자들의 메시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고 살았고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이거를 완전히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각인되신 거예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끝점. 그러니까 부자들의 끝점이라는 건 인간들이 중산층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론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끝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 어떤 의사결정을 하나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 더 성장하는 결정, 더 도전하는 결정, 뭔가 보통의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쉬운 수준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 수준이 아니니까 너무 많이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거를 겪어가는 과정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두려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보통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거나 뭐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3년짜리 깨달음도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 3년 전에 해주셨던 얘기를 지금 깨달아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를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도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노력했는데 피해갈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끝점의 부자들의 관점으로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 근데 그 과정이 어떤가를 보면 뭐 상대방의 어떤 그런 현재 얘가 뭐 정서적으로 어떻고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제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 경제 문제예요. 왜냐면 인간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돈 문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돈의 부족으로 이제 그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와요. 대부분 다 이렇죠. 이혼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그리고 돈의 문제로 돈을 벌다가 너무 내 시간을 많이 갈아 놓다 보면은 여기서 건강 문제가 와요. 근데 이거 사실 두 가지 다 제가 겪었던 문제거든요.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 관계를 잃어본 적도 있고 건강을 잃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돈 문제라는 건 사실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 문제는 결국 다른 문제들로 줄줄이 도미노처럼 연결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조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얘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가 얼핏 봐서는 보기에 친절하고 뭐 말의 어조가 나이스하고 이런 사람이 기버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사람의 속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 나이스한 거 있잖아요. 나이스한 거. 세상에 여러분, 나이스한 개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요. 나이스한 개새끼가 뭐냐면, 저는 돈을 벌었어요. 저는 돈을 벌었고 저는 먹고 살만한데, 자기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자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아서 점점 더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사람들이 많냐면요, 다단계에 가시면 다단계 직급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기는 돈을 벌었어. 자기는 무슨 글로벌 무슨 회사의 무슨 뭐 최고 직급자래.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술, 이 사람들이 돈 벌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있냐면 자기는 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을, 내가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성공하게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댄서와 댄스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춤을 잘 추는 댄서라고 다른 애들도 나처럼 똑같이 춤을 잘 추게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었어요.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에 대한 심정을 공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가난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그런 상태로 계속 이 사람들은 정확한 어떤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돈과 시간을 고갈하고 나이는 먹고 계속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이스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진짜 개새끼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기버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극단적인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마음, 결론적으로 또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극단적인 감사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그냥 뭐 말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입으로 하는 그 감사랑 제가 뱉은 감사는 저는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나와서 집에 가려다가 이제 근처 빵집을 들려서 뭐 이제 이런 거를, 요즘에는 또 하도 법이 복잡하니까 이런 거를 또 별것도 아닌데 줘도 되나 안 되나를 또 약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또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걸 전하는데 용기도 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진짜 감사하다면, 진짜 내가 내 입으로 뱉으면 그 말이 진짜 감사하다면 적어도 오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걸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시간도 써야 되고 뭔가 용기도 내야 되고 돈도 써야 됐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조그만 거지만 그래도 마음을 제가 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누가 좋았냐?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내가 되게 이런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업무를 빠르게 잘 처리를 받고 잘 해결하고 왔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감사, 뭐 제가 누구한테 여러분 빵을 사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별거 아닌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한테 극단적인 감사를 표현하려면 창의력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감사를 내가 표현해야 될까? 이게 입으로 하는 감사는 여러분 사실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 내한 세미나 갔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얘기를 해요.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 행동을 봐라. 근데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함께 교육을 수강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이제 함께 교육 들을 때 막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래서 그 감사에서 무슨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 감사라는 건 내가 배웠다는 거고, 뭔가 깨달았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 멘토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한 사람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줬구나. 그 사람들은 행동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면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배운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본인의 어떤 인생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출발이 나에 대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한테 받은 감사, 그리고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일단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까? 자기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내가 단순히 앉아서 배우기만 했다고 그 지식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들어왔으면 적어도 그걸 본인이 뭔가 행동을 해서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안 바뀐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앉아서 불평만 하는데, 그러면 배운 게 과연 배움만으로 인생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움만으로 인생이 바뀔 것 같으면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동안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완성돼서 학교 밖으로 나왔어야 돼.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걸 우리 인생이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고, 사람이든 자원이든 뭐가 됐던 간에 어떤 도구든 계속 찾고, 본인도 뭔가 노력해야 될 거잖아요. 본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극단적인 감사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이번에 저희가 로보틱 교사님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석세스 리소스라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석세스 리소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싱가포르의 싱가포르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교육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글로벌 교육 기업에서 리차드 탄이라는 회장이 한국에 제자 과정을 모집하는 거예요. 제자 과정. 그래서 교육비 2,500만 원, 딱 5명만 모집한다 그랬어요. 딱 5명. 한국에서 5명만 모집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이랑 그날 저희가 이제 수강생들이 뭐 뒤에 골드 끊으신 분도 있었고 VIP 끊어서 가신 분이 저희 멘토님 포함해서 6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평생 제자들이 있어요. 평생 제자들이 4명이었고 이제 일반 수강생분이 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3명이 이 교육 티켓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2,500만 원짜리 교육을 결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기대할 것 같으세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과거에 저였으면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2,500만 원이나 냈으니까 이제 이 교육 끊으면 나도 뭔가 뭐 굉장히 뭐 내 인생 잘 풀리고 잘 되는 건가? 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뽑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과거에 저였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대표님을 만나고 달라진 점은요, 아까 제가 극단적인 감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멘토님이 이 석세스 리소스라는 기관을 14년 전인가 호주에서 처음 만나셨대요. 이 교육기관에서 호주에서 세미나를 했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끝점에 있는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붙들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걸 묵묵하게 실행해서 계속 쌓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원장 시절에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저희 멘토님과 교육으로 연결이 됐고, 그로부터 지금 3년이 됐거든요. 만 3년이 됐는데 사실 저도 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졌고, 물론 이전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기도 하고 뭐 두려운 순간도 있고 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제가 내가 매일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서 뭔가, 사람이 여러분 살아서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장은 내가 일부러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은 지가 자동으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심장이 뛰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는, 설레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저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그 이상의 그 어나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길이 안 보였고, 거기까지가 제 인생의 끝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동네 학원장으로 이제 이 상태로 한 60, 70까지 계속 이 일을 지속하면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되게 사랑하는 일이었고 처음에는 매일 그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제 일에 가슴이 뛰지 않더라고요. 근데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게 아니라 가슴에 그 설레임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다시 또 내가 도전하고, 이게 살아있는 건데, 사실 저는 죽은 채로 죽는 날까지 살 뻔했던 거죠. 근데 저희 멘토님 만나서 일단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극단적인 감사 얘기에다 제가 잠깐 셌어요. 저희 멘토님은 이 석세스 리소스가 이미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바꿔줬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제 VIP 티켓이 그때 220만 원이었거든요. 220만 원이 6명이면 계산되시죠. 근데 그거를 끊고 들어가서 100만 원짜리 상품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켈리체, 존리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저희는 거기서 가장 높은 티켓을 3명이나 산 거죠. 근데 왜 샀나 보면은 이거 끊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많이 저희는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함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저희 멘토님의 인생을 바꿔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교육으로 세상을 더 가치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그 미션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저희는 기쁜 거죠. 그래서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뭘 주셔도 사실은 너무 기쁘고 사실은 너무 굉장히 사실은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정말. 근데 극단적인 감사라는 건요, 내가 돈을 썼어도 가서 내가 무슨 이득을 취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분들하고 연결돼서 이미 나는 그 분들에게 충분히 많은 감사를 받았다. 왜냐면 이전에 나에게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이전에 제가 혜택을 얻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진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제가 데일리 리플렉션하고 만보 걷기였거든요. 만보 걷기. 자, 만약에 관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 뭐야,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갔는데 나한테 만보 걷기 이런 과제를 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극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간의 뇌는 우리 뇌는 여러분 공부하고 뭔가 배우라고 만들어진 뇌라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할 때 사실은 이 몸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을 안 해요. 몸을 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감, 창의력 이런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희한테 전달 주셨던 메시지는요, 그 리처드 탄 석세스 리소스라는 이 글로벌 교육 기업의 회장이신 리처드 탄 분께서 오늘날에 그렇게 수천억 교육 기업이 되기까지 1년에 진짜 교육을 수백 회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세계적인 교육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까지 이분이 하셨던 것들을 사실은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냥 내가 설령 이걸 해서 내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바보지혜를 가지고 이분이 이거 하셔서 저까지 가셨다니까 우리가 믿고 한번 따라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갈 수는 없냐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은 극단적인 기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합니다의 이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가 기버가 되려면 능력, 정말 자기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개입해서 오히려 나빠지는 거 말고, 이 사람이 더 나로 인해서 더 나쁜 상태에 빠지는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능력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마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생기고 그런 감정적인 것 따위는 다 배제하고 정말 이 사람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내 걱정은 하지 않고, 이기적인 내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걱정만으로 도와주는 이 극단적인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극단적인 감사. 보통 사람들의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훨씬 깊고 훨씬 더 넓은 관점의 극단적인 감사, 이런 거가 사실은 진짜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나는 기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기본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기본은 세상에 많지 않고요. 그나마 우리한테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으로 적어도 내가 절대 테이커는 되지 않고 적어도 매처를 거쳐서 적어도 기버로 성장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에게도 가장 이득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기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배우면서. 자, 매처는요 되게 정확해요. 매처들은 일단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면 피해를 받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남한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사고 말지. 그냥 뭔가 남한테 빚져놓으면 그 찝찝한 기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처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금전적인 셈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과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에 대한 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셈이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매처들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매처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매처들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멍청한 이타주의자보다는 훨씬 나아요. 어떤 얘기냐면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애덤 스코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비슷해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 두 번째는 멍청한 인간, 세 번째는 남에게 피해주는 인간.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들이 겪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 문제, 두 번째는 건강 문제, 세 번째는 관계 문제. 재정 문제가 생기면 100% 건강과 관계 문제까지 확장이 돼요. 돈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잃어버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면요, 100%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가정들이 다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존재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멍청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멍청한 사람은 남을 도와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를 내동댕이 치고 남부터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마감 시간 안에 못 끝낸다거나, 남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 경제적인 손실을 뭔가 내가 뒤집어 쓴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문제가 멍청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청한 사람들은 결국은 타인에게 피해주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밖에서 되게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남부터 돌봐요. 그래서 친구가 경제 문제가 생겼다니까 친구한테 빚보증을 섰어요. 빚보증을 섰고 결국 그 집은 아버지 빚보증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로 이제 그 마음에 그런 배신감을 이제 그 뭐라고 하나, 그 분노를 푸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건강 문제가 와요. 가정에는 재정 문제와 아버지는 알코올에 중독돼서, 그럼 결론적으로 가족들 간에 이 가정이 사실은 개박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멍청한 인간으로, 결국 남에게 피해주는 인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주는 테이커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멍청하면요, 결국 내가 하는 행위, 그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이기적인 사람과 매처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이 행위, 그리고 그러면서 애덤 스코트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에게는 본성상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문제들이 해결되면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대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왜냐면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한테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경제가 됐던, 아니면 내 마음이 됐건, 아니면 내 시간이 됐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기버들은 테이커를 잘 못 봐요. 근데 매처들은 셈이 정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처들은요, 테이커를 굉장히 잘 알아봅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테이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테이커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유는 뭐가 됐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가 됐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됐든, 아직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테이커는 받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성공했으니까 밥 한 끼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밥 한 끼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뭐 밥 한 끼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서 그런 근거 없는 기준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받는 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권리가 돼요. 근데 어떤 거냐면 사실 이 테이커가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거래 때마다, 매번 관계에서 명백하게 자신의 이득을 더 가져가려는 사람은 누구도 이런 사람이랑 비즈니스 관계가 돼서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이커들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론적으로 인생은 길잖아요. 끝까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테이커들은 주변에 이 사람 인생에서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귀인들하고 연결이 된다 해도 결론적으로 이 귀인들마저 다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테이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막 지금 나는 기본가 기보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에게 테이커 기질이 있진 않은가? 테이커들은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되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되게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과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명성이나 이런데 얹혀가는 걸 되게 원해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가 어떤 충분한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의 노하우를 공짜로 내가 얻어서 나도 그렇게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그냥 올라타서 나는 같이 좀 그렇게 그 사람 덕분에 잘 돼봐야 되겠다거나, 뭔가 충분한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마인드, 되게 이런 마인드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홍보를 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어떻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기가, 어떤 관계가 있고요. 이 관계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중간에 누군가, 이 사람은 좀 되게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연결이 된 거야. 근데 내 옆에 있는 A는 아직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아. 근데 이 B는, A를 통해서 연결된 B는 이 사람은 되게 막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테이커는요, A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랑 B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없어. 근데 갑자기 자기랑 B랑 어떤 특별한 관계라는 식으로, 이걸 뭐라 그럴까? 뭔가 인맥을 이용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거를? 허위까지는 아니고 과장. 그러니까 과장된 인맥 마케팅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부풀려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내 건 아니야. 이 인맥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자원들이 내 게 아닌데, 이 자원이 내 게 아닌데 그걸 내 것처럼 마치 과장된 홍보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마치 되게 성공한 무언가인 것처럼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행위인가 보면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죠. 유명한 대통령이랑 사진 우연히 하나 찍어서 얻어 걸렸는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랑 뭔가 중요한 관계라거나, 아니면 어디 되게 좋은 데가 사진을 찍었어. 자기 집 아니야. 근데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런 거 홍보한다거나, 다른 사람 차를 탔는데 되게 좋은 차야. 내 차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내 것처럼 홍보한다거나, 이게 사실은 다 과장된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테이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이런 테이커 기질,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의 성공에 얹혀서 같이 가고 싶어하고, 내 것도 아닌데 남의 자원 가지고 내가 막 그거 내 거인 것처럼 홍보하고, 가진 게 없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밑바닥 가난 상태를 벗어나서 적어도 우리가 중산층까지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밑바닥 가난하던 시절에도 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색했거든요. 왜냐면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받는다는 게
내가 이 사람보다 형편이 낮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저의 처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더 쓰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난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물론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었고요. 돈을 쓸 때는 그 돈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어떤 명분 하에 써야 되잖아. 제가 했던 것도 물론 잘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멍청한 호구짓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기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대부분 멍청한 호구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버, 매처, 테이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버, 뭐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더 많이 줘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누구나 주고 싶어요. 근데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는 기버가 되는 거예요. 기버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이게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기버가 되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돼야 된다고요? 기버가 되기 전에요, 이기적인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단계는 이 정확한 매처라도 돼보는 거예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배우고 밥 얻어먹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누군가한테 내가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그 사람 시간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페이하세요. 자본주의 좋은 제도 있잖아요. 정당하게 페이하시고 그 사람한테 배우시고, 정당하게 페이하시고 그 사람 시간 뺏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부터가 여러분이 테이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거를 위해서 뭐 기버가 여러분이 되고 싶으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쓸모있는 사람부터 되세요. 쓸모있는 사람. 자, 쓸모있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뭘까요?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하고 배우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 내 처지에서 나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책이 됐던 멘토가 됐던, 뭔가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유튜브 영상, 물론 제 영상 보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공짜 영상으로 인생이 변하나요? 공짜에는요, 강제성이 없고 푸시가 없고 여러분이 긴장감이 없어요. 영상 보시다가 뭐 옆에서 누가 부르면 주의가 얼마든지 흐트러지고요. 영상 보시다가 뭐 조그만 자극이 오면 얼른 그쪽으로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유튜브 공짜 영상에서는 절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합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읽고 기버, 매처, 테이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